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지웅 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개인 투자자의 실패 사례와 극복 방안 세 번째 시간, 신용, 스탁론, 대출, 집중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조금 더 힘내라고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그 하트 모양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방송하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 스탁론, 대출 요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투자에서는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버리지가 뭘까요? 이게 이제 뜻이 지렛대라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지렛대거든요. 지렛대가 작은 무게로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는 거를 지렛대로 이렇게 쓰잖아요. 예, 지렛대를 그런 용도로 쓰는데,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통해서 수익이 날 때 극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방식이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참 하기 나름인데요. 잘 쓰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잘 못 쓰면 어떨까요? 수익만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손실도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면서 수익을 원하면서 이렇게 신용, 스탁론, 대출 이렇게 통해서 금액을 키워서 하지만은, 사실 요런 방식으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마치 외줄타기를 걷는 듯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외줄타기 타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런 위태로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 이제 레버리지 중에서도 적당히 쓰는 것도 아니고 과잉 레버리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집을 등에 얼매진 투자자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게 꽤 오래된 조사인데 하우스 푸어가 갈수록 많아진다 뭐 이런 내용들 뉴스에서 보시곤 하셨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제 그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해서 이자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메꾸기도 힘든 상황이 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하우스푸어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하우스푸어 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이제 사게 되면서 이자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레버리지를 벌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우스 푸어의 이제 딱한 사정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잘못 일으켜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용, 스탁론, 대출, 집중 투자,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중 투자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쓰는 것 자체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 쓰면 수익이 정말 자신이 본 게 제대로 됐다라면 수익을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제로 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주변에서 저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면 좋은 건데, 사실 만사가 그렇게 뜻대로 되면 누가 투자 손실로 고민을 할 것이며, 누가 투자로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그렇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신용, 스탁론, 대출, 집중 투자를 하게 돼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과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도 아닌데 내 자신이 왠지 남과 다르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봤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듯이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그렇게 손실을 보지만, 왠지 내 자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의 착각? 과신?
그리고 몇 번의 성공 사례에서 얻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는 과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요. 그래서 또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어떤 어디서 소스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크게 일으켜서 하는 원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점, 언제든지 투자를 했을 때 항상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 분명히 자신의 뜻은 시장이 통할 거고 맞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는 그런 뭐랄까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과잉으로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급증이죠. 부를 빠르게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 이게 또 큰 원인이죠. 사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에요. 빨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즉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조급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재밌는 건데 주식을 승부의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왜 자꾸 요거를 내가 이겼어 나는 옳아 나는 반드시 맞을 거야 저 사람이 틀려 그러니까 나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틀려 매도자들이 틀려 아니,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예,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원인에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주식하고 싸우려요? 시장은 굳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미스터 마켓님은 굉장히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예, 미스터 마켓 전 시장을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 부르죠. 예. 그것을 간과하고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에 굳이 도전해서 이겨먹으려고 하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의 승부의 요소로 인식한다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다면 이 신용 스탁론 대출 집중 투자가 가지는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신용 스탁론 대출 분산 투자랑은 약간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 솔직히 신용 과잉 레버리지 그 자체도 위험하다고 저는 보지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거 자체를 위험하다고 보지만 그 중에서 더 위험한 게 이제 집중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특정 종목에 이제 몰빵을 한다. 소위 말한 예, 그런 비속어를 쓰면 안 되죠. 집중 투자를 한다. 이것을 상당히 위험하게 본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수익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집중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이 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게 맞는 거야. 사람이 도취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레버리지를 써서 감당하기 힘든 수익을 얻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옳은 거라는 혹은 나는 역시 되는 사람이야 라는 등 그런 뭐랄까요 스스로를 더 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맞으면 다행이고 두 번 맞아도 다행인데 세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투자했는데 그게 틀린다 하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잘 되면은 그 사람은 천운을 타고난 거겠지만 아니 세상 만사가 그렇게 다 뜻대로 되는 거라면 누가 이 강연 들을 필요도 없죠. 다 투자해서 돈 벌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을 발생한 다음에는 더욱 조급해져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되고요. 왜? 본전 심리 때문에 그래. 본전 심리. 이렇게 되면 눈이 멀게 됩니다. 특히 크게 한 번에 짧은 시간에 확 이렇게 되면 눈 나쁘게 하필 그 집중 투자한 것이 확 꺾여버렸어요. 단기간에 한 마이너스 20 레버리지 쓰면 마이너스 40 되는 거죠. 두 배로 썼다가 가정을 하면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 못 버티죠. 손절을 못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갔다 해서 이제 그 다음 거를 노리게 되면 더 크고 위험하게 하게 됩니다. 왜? 잃은 걸 빨리 복구하려는 마음에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심리예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거죠. 그 다음에 틀려서 장기 보유를 했을 시에 높은 이자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신용 스탁론 대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자가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대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자 비용이 쌓이면서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이 갑자기 나오고 이제 시장이 혹은 폭락장으로 갑자기 돌변한다거나 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투자는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투자 심리의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그 순간 투자는 더욱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투자 심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작은 주가의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돼서, 왜냐면 레버리지를 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 2%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주식에서는 예사로 나오는 거고, 뭐 5%씩 움직이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도 딱 그 정도만 움직여도 심리가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특히 상승 쪽이면 이제 도치감에 빠져서 뭐 좋죠,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락 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투자 심리의 조절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쓰는 것은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를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집중 투자한 종목, 과잉 레버리지를 통한 집중 투자한 종목에 과신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주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특히 집중 투자한 종목은 뭐 안 그럴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중 투자를 하면 진짜 그 회사의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알아보려 하게 되긴 합니다.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때로는 이게 생활비가 쪼들리게 되면 사람이 더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만큼은 반드시 따로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밤에 잠이 안 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밤에 막 주식이 아른거리고 이러면은 그 투자는 이미 틀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만큼 믿음도 곧아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과감히 손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고서 과잉 레버리지 집중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거는 패배의 지름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극복 방안들, 제가 말씀드린 6가지 극복 방안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혹시나 이런 패턴에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런 극복 방안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해당 대응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반드시 다 머릿속에 다 짜놓고 틀렸을 경우에 과감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위험하게 안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신용, 스탁론, 대출, 집중투자에 관해 이제 알아봤는데요. 여튼 이번 영상에서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실천에 옮기셔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